무심코 흘러갔던 오늘을 따스한 추억으로 만드는 시간. 반짝이는 순간을 기록한 대학 일기. 지금은 나의 포공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PBS 아나운서 문수연, 윤정아입니다. 저희 PBS에서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나의 포공시대는 포스테키한 여러분들의 학업, 인간관계, 진로, 연애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디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 나의 포공시대는 금요일 밤 12시 PBS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나의 포공시대는 포스테키한 여러분들의 매주 특별한 테마의 사연들을 받아 이를 재구성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연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수업, 과제, 시험, 학업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네, 아마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새내기 분들이 물주나 어사인에 치여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사연 들고 다시 올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남들처럼 TPO 점수도 낮아서 영어 과목 통과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개강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과제랑 시험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학교에 물론 과학고나 일반고에서도 친구들이 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TPO를 봤을 때 제 점수를 보고 굉장히 낙담을 했거든요. 나만 이렇게 못하나? 내가 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똑똑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저도 그 처음에 딱 합격자 발표가 떴을 때 약간 그 전사한 오류가 난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여기 붙은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어 과목을 다 통과했지만 와, 저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그렇게 큰 자신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엄청 이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문과와 이과의 중간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서 내가 공대에 와서 공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좀 약간 잠을 설쳤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들어보면 사실 주변 친구들도 다 나랑 비슷한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원래 대학생들은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다 똑같은 선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무관해요. 학원 같은 것도 없고, 공부도 자기가 스스로 해서 스스로 성적 나오는 게 딱 보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분명 이 많은 과목들 중에 저희 1학기 때 아마 새내기 분들은 되게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거 말고도 분명 다른 과목들 중에서도 본인이 잘하는 게 분명 보일 겁니다. 네. 저희 이제 1학년에 듣는 과목이 미적분, 물리, 화학,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생명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수학하고 물리에 좀 자신이 없어. 근데 나는 생명하고 프로그래밍은 좀 자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한 딱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저도 수학, 과학은 좀 물주라든지 아니면 퀴즈 볼 때마다 약간 낙담했었는데 거기에서 낙담한 마음을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생명화학 과목에서 좀 치유하고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못하는 과목이 있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 전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사인을 어려워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더 열심히 어사인을 하게 되고 하루에도 되게 많은 시간을 어사인에 할애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 하더라고요. 오, 어사인을 재밌어 하게 되고 결국에는 진로를 컴공 쪽으로 정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모습도 봤어서 너무 과목이 어렵다고 포기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의 과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 얘기하니까 어사인에 관련된 제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도 어사인 처음에 정말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저는 프로그래밍 과목에 아예 기초가 없어서 정말 처음부터 C 언어라는 거를 배우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뭔가 어사인을 하면 할수록 약간 애증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음, 느낌이랄까?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딱 빌드를 눌렀을 때 석세스가 뜨면 오는 그 희열. 그 음. 희열이 너무 좋아서 살짝 컴공 쪽에 약간 마음을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막 수학 어렵다고 아 내가 이 학교에서 되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도 막 글쓰기에서 점수 되게 잘 받고 그러면 또 기운 나거든요. 다른 맞아요. 과목들에서 약간 좀 자신의 힘든 학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과목들도 생길 거고 그렇게 선순환으로 약간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좋은 학점도 얻고 다시 또 그 힘들었던 과목에 도전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각자 어떻게 해소하는지 한번 경험을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정아 씨는 보통 이렇게 학업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아무래도 이 학업 스트레스를 한번 받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스트레스가 누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뭐 밖에서 날씨 좋을 때 걷거나 아니면 여기 포항 밤하늘이 진짜 예쁘거든요. 음, 별도 엄청 잘 보이고 저는 그냥 밤에 공부하다가 힘들 때 나가서 별 보고 별 사진 찍고 바람 좀 맞고 그러면 스트레스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 보면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맞아요. 또 막 밤에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잠자는 게 아마 그래도 최고지 않을까요? 음, 저도 너무 그쵸, 힘들다 그쵸. 싶으면 바로 침대로 다이빙해서 잠 한 그쵸, 8시간 자고 나면 뭐 힘들었던 일 다 기억 안 나고 다시 그쵸. 공부 잘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새내기 여러분들은 체력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잠을 보충을 한다던가, 든든한 뭐 음식, 밥을 먹는다던가, 그런 것들 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뭐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서 먹고 하다 보면 체력도 잘 관리하면서 스트레스도 잘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저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만의 시간이라는 거는 정말 온전히 다른 것에 방해를 일절 받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이 느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 무언가를 하면 그게 바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뭐 자기 전에 ASMR 중에 약간 재즈 카페 분위기 나는 그런 ASMR이 있거든요. 아, 네, 알죠. 그래서 그런 거를 딱 틀어놓고 뭔가 운치 있게 커피 한 잔을 딱 타서 음. 뭐 자기 전에는 다이어리 정리를 하고 아침에는 책을 한 시간 읽어서 정말 다른 것들한테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책 글자에만 집중하거나 다이어리 내용에만 집중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에만 몰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음. 정아 씨는 이런 자기만의 시간에 뭐 어떤 거 하시나요? 좀? 저는 뭐 자는 게 너무 좋아서 아, 그쵸. 근데 자기만의 네. 시간 중에 저는 자는 시간도 다 포함이라고 네. 생각해요. 자기 전에 뭐 한 30분 정도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면은 스트레스 딱 풀리고 머릿속도 정리가 되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약간 꾸준히 운동 아니면 몸을 움직이는 그런 습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게 막 저기 어디 헬스장 가서 3개월 끊어놓고 막 으하하 하면서 뭐 근력 운동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뭐 청암 가는 것만 해도 꽤 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10분, 20분이라도 걷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수업 없고 뭐 그럴 때 바람 쐬고 좋은 공기 마시러
뭐 저기 포항 시내에 놀러 간다든지 가까운 데는 형산강이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본인의 마음을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사연 가지고 다시 올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나와서 AP로 꽤 많은 과목을 뺐어요. 그랬더니 시간표에 공백이 생겨서 선배님들이 듣는 그런 다른 과목들을 들으려고 하는데 새내기에겐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과목들일까요? 아직 들어보진 않았지만 괜히 무섭네요. 네, 이런 사연이 들어왔네요. 네. 지금 이 사연이 제가 알기로 좀 굉장히 학기 초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지금쯤이면 아마 새내기 분들이 과목 신청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다음 학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수업을 다 교차로 들으니까 저희만의 어떤 수강 신청 꿀팁 혹은 조언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네. 사실 저도 AP로 몇 과목을 뺐어서 선배님들이 듣는 교양 과목을 나도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포스텍은 장학금처럼 이제 공짜로 등록금을 내주지만 12학점 이하로 들으면 12학점 미만으로 들으면 아마 잘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AP를 너무 많이 빼서 한 학기에 뭐 9학점밖에 안 들어있다 싶으면 어떻게든 다른 과목을 넣어야 되거든요. 음. 혹시 수연 씨는 어떤 다른 과목들을 들을까 고민해본 기억이 있나요? 저는 이제 정아 씨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저는 해외고 출신이어서 그 과목들을 하나도 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정규 수업 과정만 채워도 이미 거의 한 15학점, 18학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채울 생각은 사실 잘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몇몇 친구들은 좀 본인이 느끼기에 여유가 있어서 교양 과목을 추가로 듣거나 아니면 STC 과목들을 아, 몇 맞아요. 개 땡겨 듣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냥 기초 과목 그 자체에 집중하고 싶어서 다른 타 과목들을 넣을 생각은 안 했고요. 대신에 저는 계절 학기로 추가적으로 교양 과목을 좀 몇 개 수강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선배님들이 되게 고학번 선배님들이 듣는다고 교양 과목을 너무 무서워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이 쟁쟁한 선배님들 사이에서 학점을 따낼 수 있을까? 내가 제일 바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냥 교양 뭐 그렇게 시험도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오픈북인 시험도 상당히 많고 교양 중에서는 그냥 열심히만 하다 보면 너무 그 선배님들도 노련하시고 약간 뭐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시키는 거 잘하고 발표도 그냥 열심히 하고 최대한 시험도 빡빡하게 답지 최대한 다 쓰고 그러다 보면 학점 그냥 원하는 학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막 선배님들이 듣는 과목이라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이러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음, 도전을 해보길 추천합니다. 맞아요. 교양 과목도 물론 있고, 그리고 또 새내기들이 가끔 STC 과목을 땡겨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STC 과목 중에서 수학과 과목들은 이제 여러 뭐 컴공, 전전 이런 과목들에서도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 도전하는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STC 과목 중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음이 맞는 친구와 뭔가 내가 이번에 STC 과목을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미분 방정식 아니면 응용 선형 대수 과목 같은 것들을 추가로 시간표에 넣어서 한번 도전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가면 자기만 혼자 새내기인 게 아니라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던 친구들이 수학과 STC를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 수업 내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같이 과제 공유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
공유할 일단 새내기 친구가 같이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수학과 STC 과목 많이 신청해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또 근데 이런 이제 AP나 이런 걸로 뺀 친구들은 요런 거를 넣어야 하겠지만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저같이 뭐 해외고라든지 일반고 나온 친구들은 굳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요. 이런 그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은 학점이 부족한 친구들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들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친구들만 넣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 나는 그냥 수업 원래 하는 커리큘럼대로 충실하게 따라가고 싶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본인에게 맞는 페이스로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수강해서 들으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기필이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면은 어쩌면 그 STC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저는 미적 시험이 사실 미분 방정식 시험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기필을 좀 탄탄하게 다지고 가야 그 뒷과정이 쉬운 거기 때문에 지금 기필을 듣는 학생분들은 다른 것도 도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필에 최대한 열심히 참여를 해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가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사실 뭐 그 전공 과목들은 원래부터도 2, 3학년들이 듣기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니까 그건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들을 수 있지만 기초 과목들은 지금 다 같이 1학년 새내기 친구들과 함께 듣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아무래도 기필 과목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새내기 친구들은 1학년 때는 기필 과목에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자신이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 과목은 정말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너무 그 과목을 무서워하지만 말고 어쩌면 기필보다 시험이 쉬울 수도 있고 과제도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좀 여유가 있다, 자신도 있고 여유도 있다 그러면 그냥 도전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포스트키한 새내기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보았는데요. 정아 씨, 오늘은 어떠셨나요? 제가 한창 학기 중에 느꼈던 불과 아마 작년이죠. 제가 작년까지 느꼈던 그런 스트레스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들을 최대한 많이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조언들이나 꿀팁들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도 얘기했지만 매년 이 포스테키한 새내기들은 다 똑같은 고민과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주에 낙담하고, TPO 점수에 낙담하고, 힘들고, 어사인에 치이고, 다 다 비슷한 낙담할 일들만 있는 것 맞아요. 같네요.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다 지나갑니다. 정말 경험해 보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나중에 사회 나가서 또 힘든 일 겪고 이겨내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슬럼프가 오는 건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공과대학교 방송국 라디오 나의 포공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